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장민재 박사입니다. 2010년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오랫동안 앉아 계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마지막에 하필 이렇게 제도와 법률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더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앞에 발표하셨던 부분들과 겹칠 수도 있어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하신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제도와 법률을 하겠다고 했지만 자원순환이나 폐배터리 사업 관련된 법률 그리고 제도들은 사실 저보다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많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지금의 규제들을 어떻게 완화시켜서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를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원순환 기본법의 기본 원칙과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순환 기본법은 폐기물과 순환 자원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폐기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리고 억제되고 남은 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고 또한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다음 원칙에 따라서 순환 이용하거나 처분하는데요.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사용하고 남은 것은 최대한 재생 이용하고 그리고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순환 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히 처분을 합니다. 순환이 되는 자원인 순환 자원은 폐기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폐기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순환 자원으로 인정이 돼서 환경부 장관이 인정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서 배출, 운반, 보관, 처리, 사용 등에 적용되는 규제 등을 배제합니다. 방금 최대한 재사용 그리고 재생이용,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말씀드렸는데요. 특히나 자원순환기본법상의 폐기물은 결국 폐기물관리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재사용과 재생이용 그리고 에너지 회수는 모두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재사용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재생이용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료 물질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회수는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부터 에너지 회수 기준에 따라서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은 자원재활용법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사용 후 배터리에 관련한 재활용 사업 관련 법령을 현재 적용되는 법령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구조법에 따라서 소유자는 특히나 이제 이 법이 적용되는 소유자는 보증금을 지자체 장에게 받은 소유자인데요. 저공해 자동차의 폐차 시 일부 장치 및 부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전문기관 및 제조사, 자동차 환경협회, 환경공단 등에 대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설립되어서 폐배터리의 회수, 보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목적의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 또는 매집은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자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 폐배터리 분리 보관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라서 분리 보관 시에 안전 확인할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법 시행 규칙에도 전기 자동차 폐배터리의 보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데요. 2023년 10월 전까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법령의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매각할 때는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여야 하고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및 재활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에 따라서 폐기물 종류별 분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 능력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셨지만 그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 계획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2022년 9월에 그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세워서 다음과 같이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를 예정하였습니다. 먼저 기존의 폐기물로 정의되던 폐배터리를 순환자원 인정을 해서 기존의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를 면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순환자원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였고요. 이는 향후에 그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할 예정입니다. 일단 10월 11일부로 의견 청취가 완료되었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기간들이 지난 다음에 공포가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순환자원 선인정제도를 도입해서 사용 후 배터리를 선인정 대상으로 고시해서 폐기물 규제를 미적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검사 제도를 마련하고 검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법을 도입할 것을 예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의 독자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전주기 이력 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정보 공유 방안 마련과 같은 다양한 개선 방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간 중심의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해서 그 지원 방안에 대한 업계 초안을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한 규제 대응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사업 추진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도 탄소 중립 관련 사항을 신속 승인하기 때문에 폐배터리 활용한 서비스를 승인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시장에 우선 출시해서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이 경우에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의 사례는 모두 실증 특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증 특례를 받을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 검사는 그 표준원에서 부여한 조건을 부여해서 실증 특례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승인한 사례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활력법상의 사업재편제도를 통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습니다. 사업재편제도는 신산업에 진출할 경우에 국내 기업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나 신기술 사업에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이나 취득 등 조직 재편을 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제도인데요. 최근 전기차 폐배터리 원료 추출과 정제 관련 사업 재편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재편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다양한 규제 완화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상법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있는 조직구조 개편 그리고 기업수혜구조 관련 절차를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었던 분할과 관련해서 소규모 분할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 재편 기간 내에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분할이 가능한 소규모 분할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외에도 소규모 합병, 소규모 주식 교환 등 다양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요건들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이 있을 때 기업결합 신고 창구를 단일화해서 사업 재편 계획 제출과 기업결합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주회사 규제에 특례를 두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 규모에 대한 소유 제한에 대한 요건이나 손자회사의 소유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역시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제 및 자금 지원, 그리고 규제 애로 해소 지원, 기타 기관을 통한 금융 및 자금 지원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진출할 때 이러한 사업 재편 제도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향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ESG 투자 대응 및 공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재활용 사업 그리고 폐배터리의 재활용 사업이 물건의 상품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역시 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ESG 성과와 ESG 위험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ESG 공시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 세스비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를 폐기물 관리 업체 종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공시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직접 배출량 총량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매립가스 발생량,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 단기 전략 또는 계획, 그리고 해당 목표에 따른 성과 분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가 되는 제품들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운송수단이 쓰이기 때문에 이 운송수단의 연료 관리에 대해서도 공시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질, 배출가스 말고 탄소 배출량 말고도 황산화물이나 그 외에 다양한 대기 관련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원순환 관련해서 소각되는 폐기물의 양, 그리고 소각되는 폐기물의 유해 비율, 그리고 재활용된 재료 물질의 양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특히 자원 재활용 업체에서는 이를 공시함으로써 자사의 위험뿐만 아니라 기회까지도 투자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시 기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세스비에서 재활용 업체에 중요하다고 보는 사회 관련된 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장 안전 보건과 노동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산업재해율과 단체 협약이 적용되는 노동력의 비중에 대해서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운송수단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운송수단의 안전측정 체계 비율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상장 재활용 사업이 어떻게 ESG 공시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장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라이사이클의 사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사이클은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폐기물 전환 없고 그리고 폐수가 없고 이렇게 배출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봤던 실제 세스비에서 정하는 공시사항과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관련해서도 산업안전과 보건 그리고 직원에 대한 역할들을 보여줌으로써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거버넌스와 지배구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스비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 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거버넌스나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ESG 이니셔티브에서 말하는 거버넌스가 투자자가 말할 때는 기업 지배구조를 말하지만 지속가능성에서의 거버넌스라고 하면 공급망이나 협력사 그리고 회사에 대한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리더십에 대해서 라이사이클에서는 거버넌스 항목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에 관해서는 상장 기업 지배구조 공시를 위한 별도의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업 지배구조에 관해서
모험적인 사항을 공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의 주요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ESG에 관련된 사항들만 확인을 했는데요. 주로 진짜로 리스크 팩터를 실제로 이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공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강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사업보고서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보고서에 공시를 할 경우 이는 법적인 규율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규율 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부분만 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의 사항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제도를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에 규제 완화에 따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지금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재편 제도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적극적인 규제를 적응하여서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에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생긴다면 업권 협회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산업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성장성의 전망에 따라서 재무적인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사업 추진 역시도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전망하고 있고요. 관련 업계의 인수합병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 자원의 인정과 사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 기여에도 불구하고 ESG 공시나 평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ESG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체는 환경적인 성과와 자체 사업의 환경적인 성과와 노동 관행 그리고 안전 보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재편 승인 제도를 쓴다고 하더라도 신사업 재편 과정에서 주주가치 훼손은 특히나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